자, 국내 시장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U+의 실적 발표를 다시 한번 네. 점검을 해볼까요? 굉장히 좋은 실적의 발표가 났습니다. 최근에 이 통신주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간 지난 연말에 상당히 통신주에 대한 주가가 좋지 네. 못했었죠. LG U+ 실적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자, LG U+ 우선 매출액은요. 전년 대비 11조 4,50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5%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중요하겠죠. 전년 대비해서 5,421억 원을 기록하면서 327.7%의 아주 좋은 실적 가져왔습니다. 자, 국내 시장 점검과 함께 LG U+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정우창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앞서서 짚어드렸는데요. LG U+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300% 넘게 증가했습니다.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우선 말씀하신 대로 LG U+ 영업이익이 5,400억을 상회하면서 전년 대비 328% 증가했습니다. 사실 LG U+ 실적은 올해는 작년 같은 경우 좋을 것이 예상이 됐었는데요. 기존의 LTE 가입자에 대한 강세 부분과 기존의 통신 관련 캐펙스 투자가 마무리가 되면서 순현금 구조가 캐시플로우가 순현금 구조로 돌아서면서 작년부터 수익이 좋아졌는데요. 거기다 올해는 아직까지 LTE 가입자 부분에서 좀 3사 통신사 중에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도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많을 것같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자, 이 LG U+의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 그동안 네.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된 부분도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한번 시장의 어떤 상승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시장도 간단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코스피가 4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191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어제 시장 정리해 주시죠. 예, 우선 전일 코스피는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하였지만은 최근 낙폭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중국에 대한 우려감이 일부 해소되는 모습이었고 아시아 신흥국들의 환율이 일부 안정이 되는 모습이 장중에 관찰이 되었는데요. 또한 그동안 부진했던 대형주들의 실적과 달리 전일 SK 하이닉스나 현대모비스 등이 실적 호전주들이 시장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외국인은 현물에서는 3천억 가까이 매도를 했지만 선물 시장에서는 오랜만에 매수 흐름을 보였고 기관들은 저가 매수에 나서며 지수 하방을 지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 낙폭에 따른 기관들의 저가 매수에 하락폭을 만회하며 강보합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시장까지 점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신흥국 통화 불안감. 조금은 진정되는 것도 같지만 신흥국 쪽에서 지금 기준금리들을 인상하고 나섰습니다. 인도에서도 얼마 전에 소폭 인상을 했었고 조금 전에 터키의 중앙은행에서는 꽤 큰 폭으로 인상을 시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흐름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예, 우선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아르헨티나발 충격과 국내 시장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그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2001년에 국가 디폴트에 이어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경험이 있고 실제 현재 상황도 신용등급이 최근 계속 하락하는 등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아르헨티나를 대표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터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런 문제의 실질적인 부분은 중남미 국가 특유의 반시장 경제에 대한 시장에서의 불신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고요. 하지만 해외 반응, 외신들을 보면 심각성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지만 아르헨티나발 이번 이머징 신흥국의 위기 사태에 대해서는 노출된 악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 글로벌 증시의 조정은 미국 중앙은행이 테이퍼링을 너무 빨리 추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일부 선진국 주가에 대한 거품 논쟁, 거기다가 중국 PMI 50선을 하회하는 악재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아르헨티나 사태 및 기타 이머징 국가에 대한 현 우려는 새로운 악재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일부 취약 국가에 대한 제한적인 영향으로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일부 최근에 그 단기적인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에 대한 추이의 변화 등은 한국 수출 기업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변수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3년 8월과 같은 신흥국 사이에서의 옥석 가리기도 시작될 수가 있는데 한국은 신흥국 사이에서도 경상수지 흑자국으로
차별적인 안정성이 부각이 되어서 위기가 진정 국면이 접어들면 외국인들의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최근 5년간 유럽 위기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일본 대지진 등의 학습 효과를 감안한 시에 PBR 1배는 강력한 지수의 지지선이 될 전망입니다. 코스피의 포워드 PBR 1배는 현재 1880에서 1920 수준으로 1분기 중에 국내 주식시장은 저점을 통과하고 상승 시도할 것으로 기대가 되므로 현재 국면은 저가 매수 기회다라는 판단입니다. 네, 신흥국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안정성이 더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에 관심을 더 갖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어떤 기업들일까요? 예, 우선은 실적 전망이 좋으면서 낙폭이 과대했던 우량주 종목에 집중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금일은 현대차 그룹 내 현대모비스와 현대제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환율 영향이 완성차 대비 민감도가 낮고요. 또한 3년 동안 미래 성장을 위해 캐펙스 투자를 해놓은 부분이 올해부터 결실을 보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고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현대 하이스코의 자동차 강판 사업부 인수를 통해서 올해 영업이익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철강 업종은 힘든 국면이지만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춘 현대제철은 코스피 대비 추가 수익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일단 4분기 실적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괜찮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모비스와 현대제철 두 가지 종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해봤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정우창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